자, 오늘은 테슬라 구형 모델 오너들을 위한 일론 머스크의 무료 교체 선언부터 드디어 2월부터 시작되는 옵티머스의 텍사스 공장 투입까지, 그리고 스페이스X 소식과 테슬라 FSD 소식까지 필요한 정보들로만 꽉 채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그동안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진행하던 옵티머스 훈련을 이제 텍사스 오스틴 기가 팩토리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시점은 바로 이번 2월부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장소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텔레 오퍼레이션 방식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작업자가 카메라가 달린 헬멧과 또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공장 일을 수행합니다. 그럼 옵티머스가 이 영상을 보고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 배우게 되는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모방학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기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듯이 로봇이 사람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흡수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프리몬트 공장에서도 이 모방학습 방식으로 훈련은 했지만 일종의 걸음마 정도를 가르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실제 공장에서 실전을 가르치는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텍사스 공장은 테슬라의 주력 생산 기지이자 앞으로 사이버캡이 생산될 곳이죠. 실험실이 아닌 이런 실제 대규모 생산 시설에 투입된다는 건 옵티머스의 현장 대비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에는 옵티머스가 더 복잡한 작업을 하고 내년 말쯤엔 대중 판매도 가능할 거라고 언급을 했었죠. 자, 그럼 이 로봇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체력의 한계 때문에 1년에 약 2000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합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해서 인간보다 4배 넘게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비용 면에서도 압도적입니다. 미국의 이제 평균 연봉이 7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옵티머스 유지비는 연간 4,000달러 수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은 확 줄고 생산량은 폭발하는 거죠.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을 불러올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떠올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좋은 디플레이션입니다. 노동력이 무한하고 저렴해지니까 물건 가격이 재료비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진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올라가는 진정한 의미의 그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링크가 우리에게 정보의 자유를 줬다면 옵티머스는 우리에게 시간의 자유를 선물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이번엔 전 세계 구독자 1위 유튜버죠. 미스터 비스트의 영상에 등장한 일론 머스크의 자회사 뉴럴링크와 또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같은 주주들이나 기술 매니아들만 알던 어려운 기술들이 전 세계 대중들에게 아주 쉽고 충격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회사들의 기술도 몇몇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 회사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럴링크에 대한 건데요. 영상에는 이제 그 다이빙 사고로 모가래가 마비된 그 놀란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뉴럴링크의 그 첫 번째 임상 실험자였죠. 이 놀란드는 뉴럴링크 칩을 뇌에 이식한 후 오직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해서 미스터 비스트와 카트 게임 대결을 펼치는데요. 결과는 놀란드의 승이었어요. 놀란드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나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술이 자신에게 두 번째 인생을 줬다고 말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터 비스트는 스페이스X의 스타베이스도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직접 스타쉽 로켓에 들어가는 열 방패 타일을 설치했는데요. 이 타일은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 용암보다 뜨거운 열을 견디게 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스페이스X 측은 미스터 비스트가 붙인 타일이 검사를 통과했고 실제 우주 미션에 쓰일 거라고 확인해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페이스X 부사장의 발언인데요. 우리는 자동차를 찍어내듯 로켓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스페이스X는 수작업이 아니라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는 몇 년 안에 사람을 달에 보내고 그 직후 화성에도 보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화성 이주가 공상과학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이어서 스페이스X의 최신 기술 업데이트를 살펴볼 건데요. 약 6주 뒤인 이제 3월 초에 차기 스타쉽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스타쉽 버전 3가 처음으로 비행한다고 합니다. 이 버전 3 모델에 들어가는 랩터 3 엔진이 물건인데요. 기존 엔진보다 추력은 2배 가까이 세졌고 생산 비용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엔진 자체의 무게를 확 줄여서 로켓 전체로 보면 약 43톤이나 가벼워졌다고 해요. 로켓이 가벼워졌다는 건 그만큼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효율성이 극대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간단히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보자면요. 일론 머스크는 우주 산업의 가치가 결국 지구 전체의 가치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지구보다 10만 배나 많은 태양 에너지가 널려 있고 자원도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가치가 나머지 자동차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높다고 자신했는데요.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앞서 말씀드린 옵티머스라고 하고요. 일론은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이 되면 지구의 GDP를 지금보다 10배 이상, 말 그대로 자릿수를 바꿔버릴 정도로 폭발시킬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결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로 전 지구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테슬라와 옵티머스로 노동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 이건 단순한 기업의 확장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운영 체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요. 이제 자동차로 넘어와 볼게요. 테슬라 초기 모델을 구매하신 분들, 특히 하드웨어 3.0이죠. HW3를 장착한 차량 오너분들에게 중요한 소식인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내 차의 구형 하드웨어로 과연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일론 머스크가 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직접 한 말이 다시 재조명이 돼서 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HW3 칩이 완전 자율주행 FSD에 필요한 안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을 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된다면 FSD를 구매한 모든 그 HW3 차량의 그 칩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었던 겁니다. 일론은 그건 고통스럽고 어려운 작업이 되겠지만 우리는 해낼 것이라며 초기에 우리를 믿고 구매해준 고객들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하드웨어 교체, 즉 레트로핏을 감수하더라도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향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테슬라는 먼저 최신 하드웨어인 이제 HW4죠. HW4 환경에서 무인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 기술이 완성되면 다시 돌아와서 구형 모델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거나 약속대로 하드웨어를 교체해주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FSD 버전 14가 완성이 되면 구형 하드웨어의 연산 능력 한계를 고려한 이제 버전 14 라이트 버전을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시 시점은 내년 2분기로 언급이 되었는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지만 구형 모델 오너들을 위한 로드맵이 확실히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경쟁자인 구글 웨이모를 압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 로보택시의 운영 비용이 웨이모보다 약 50%, 즉 절반 수준으로 저렴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 비용입니다. 웨이모는 대당 수천만 원 하는 비싼 라이다 센서와 정밀 레이더를 써야 하지만 테슬라는 저렴한 카메라만 사용하는 온리 비전이죠. 퓨어 비전 방식이라 차량 원가 자체가 훨씬 쌉니다. 둘째, 확장성입니다. 웨이모는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그 지역의 정밀 지도를 만들고 유지 보수해야 해서 돈이 계속 드는데요. 반면 테슬라는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도가 없어도 전 세계 어디든 바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비용이 0에 가까운 거죠. 셋째, 수직 계열화입니다. 테슬라는 칩부터 데이터 센터, 차량 생산까지 모든 걸 직접 다 하죠. 남의 부품을 사다 쓰는 경쟁사보다 비용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규모인데요. 테슬라는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있죠. 웨이모가 소수의 테스트 차량으로 데이터를 모을 때 테슬라는 이제 엣지 케이스, 그러니까 희귀한 그런 돌발 상황들을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캐시 우드는 이런 점들 때문에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마진율이 무려 85%에 달하는 고수익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로보택시 서비스로 계속해서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은요. 이전에 미국의 보험사 레모네이드가 테슬라 FSD를 사용하면 보험값 50% 할인하는 그런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했었죠. 이 상품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테슬라 FSD 전용 보험으로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슬로건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테슬라 FSD는 2배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금을 깎아줍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보험은 요금 체계가 아주 합리적인데요. 차를 주차해뒀을 때는 아주 저렴한 고정 비용만 내고 사람이 직접 운전할 때는 일반 요금을 냅니다. 그런데 FSD를 켜는 순간 주행 요금이 반값으로 뚝 떨어집니다.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기계가 운전하는 게 사고율이 낮다는 데이터를 보험료 할인으로 입증해 주는 거죠. 여기에 전기차 오너를 위한 혜택도 쏠쏠한데요. 도로에서 배터리가 방전되면 견인차 대신 충전 트럭이 와서 현장에서 전기를 채워주고요. 집에 있는 테슬라 월 커넥터가 고장나면 수리비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재밌는 거는 동적 가격 모델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FSD 버전이 버전 12 그리고 버전 13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수록 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그에 맞춰 보험료도 계속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테슬라의 그 소프트웨어가 똑똑해질수록 내 지갑도 두둑해지는 그런 미래형 보험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FSD가 안전하다는 말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팩트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뉴스였고요. 자, 오늘 소식의 핵심은 신뢰와 속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HW3 칩을 이제 무료 교체를 약속하는 것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이겠으며 이는 곧 테슬라의 가장 큰 혜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옵티머스의 공장 투입과 또 로보택시의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까지 확인된 만큼 테슬라가 그리는 노동과 에너지의 혁명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초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